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혁입니다. 이번 주는 참 좋아했던 배우가 세상을 떠난 주입니다. 배우 발킬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이라는 건 때론 사랑했던 것들을 앗아가고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제가 늘 가십은 정치와 역사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삶과 죽음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첫 소식은 요즘 가장 핫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죠. 카일리 제너와 사귄 지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티모시의 누나인 폴린 샬라메가 갑자기 동생의 여친인 카일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얘기가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폴린은 자신의 인스타에 미국의 극심한 빈부 격차에 대해 언급하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게 바로 21살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된 카일리 제너를 은근 돌려까는 게 아닌가,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폴린은 이전에도 개인용 제트기를 타는 부유층들이 이걸 업무 경비로 처리하는 반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평생 상환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카일리가 개인용 제트기인 카일리 에어를 타면서 CO2 배출량에 있어 자주 비판을 받아왔었죠. 게다가 폴린은 미국 정치가인 버니 샌더스의 억만장자의 정치지배 구조에 대한 글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세금도 안 내고 거액의 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함투성이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세 사람이 마주쳤고, 작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코페르니 애프터파티 땐 폴린과 카일리가 포옹을 하는 모습도 잡혔기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글쎄요, 속으론 서로 지지직 하고 있는 걸지도. 여러분은 지금 일본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보고 계십니다. 이 풍요로운 대지에서 자라나는 것 중 가장 맛있는 건 바로 멜론! 여긴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의 푸른 농원입니다. 이곳에선 프리미엄 말차가 재배되고 있죠. 오늘은 이 멜론과 말차 등 일본의 고급 원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세계적인 웰니스 브랜드 네이처캔의 프로틴 쉐이크를 소개합니다. 저 역시도 시간 쪼개서 식사 대용으로 또는 운동 이후 마시고 있는데, 왜 일본 아마존에서 평점 4.1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만에 품절 대란이 떴을 정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나 봤더니 맛과 성분에 타협이 없어요. 1회분의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이 21g이나 포함되어 있어 운동 직후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인공향료를 최소화하고 자연산 원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프로틴 특유의 부담스러운 꿉꿉한 맛이나 냄새가 없습니다. 진짜 재료로 만들어서 말차 과일의 깊은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얼음 몇 개 넣어서 쉐킷쉐킷하면 더운 여름에 딱입니다. 그리고 네이처캔의 프로틴 파우더는 전부 ISO 22000 인증을 받은 일본 현지 공장에서 제조됩니다. 즉, 믿고 먹어도 된다. 네이처캔은 이번 기회엔 좀 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김육회 전용 할인 링크로 들어가셔서 기본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바로 오늘부터 전 제품 5%에서 25% 빅세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다 김육회 전용 10% 할인 코드로 중복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주간 김육회는 여성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저랑 함께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굶지 말고 잘 먹고 늙지 말고 건강해집시다. 일본의 자연을 담은 맛있는 프로틴, 네이처캔 피트니스와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법적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네요. 코네티컷주 웰튼에 있는 지인의 도넛 가게인 라이즈 도넛에 들려 한바구음을 지으며 하루 동안 점원으로 일하면서 팬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온라인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라이블리는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머리망도 안 하고 심지어 묵지도 않았다 라며 SNS에서 다량의 문제가 제기됐고, 심지어 지역 보건소에 항의까지 한 것이죠. 게다가 라이블리가 등장하자마자 댓글러들이 잔뜩 달려들어 미국 맛집 리뷰 사이트인 옐프가 일시적으로 뻗었고, 결국 댓글 기능은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라이블리 지인의 소규모 가족 사업체인 이 도넛 가게는 지자체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위반 사항 없음, 벌금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위생 문제인 것인지, 저스틴 발도니와의 법적 싸움 때문에 사람들이 라이블리를 싫어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또 있습니다.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를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바로 헨리 골딩과의 이 장면. 이 영화의 블루레이 해설에 따르면 헨리 골딩의 이곳을 꽉 움켜쥔 건 라이블리가 즉흥적으로 시도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로는 그 캐릭터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라는데요. 한번 코멘터리를 들어보시죠. This is one of my favorite additions that you came up with. I think it's nuts. And you really went for it too. That's always awkward. And you're like, hey, hi, nice to meet you. Can I grab your... 이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라이블리를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녀가 대본에 없던 친밀해 보이는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저스틴 발도니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이언 레이놀즈, 블레이크 라이블리 두 사람 모두 이번 소송에서 빼달라, 기각해달라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발도니는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음을 증명할 수많은 증거 및
거짓말을 할 의도, 그리고 악의가 충분했다 라는 내용의 응답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발도니의 변호사 프리드먼도 입장을 냈죠. 라이블리가 시도하는 건 내 의뢰인이 지나갈 법원문을 봉쇄하는 위험한 선례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다. 거짓 고발을 받은 모든 미국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라이블리 측은 그래, 발도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지 않았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된 게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인데 너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소송할 권리가 우선이라는 거냐. 우릴 파괴하기 위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죠. 이 대목에서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引き分けで手を打たないか 오래전 신드롬이었던 파워레인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맥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헐리우드 데몬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워레인저의 어둠이라는 주제로 깜놀할 만한 이야기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 작품은 토에이에서 만든 공룡전대 주레인저의 미국 수출판으로 특촬 장면은 일본판을 쓰고 드라마란 격투 파트만 미국에서 재구성했었죠. 아직도 전 집에 메가조드, 대수신 피규어가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좋아했는데요. 촬영 환경이 정말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게 본방전 파일럿 에피소드인데 여기서 옐로 레인저를 연기했던 배우가 당시 25살이던 오드리 듀부아, 그녀가 폭로하길 레인저는 임금 문제까지 겹쳐 다른 배우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점점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브랜드가 되면서 모든 걸 잃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아직 에피소드가 방영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파워레인저 와일드 포스에서 레드레인저 역을 맡았던 리카르도 메디나 주니어가 2015년 룸메이트를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았죠. 파워레인저 시리즈에서 토미 올리버 역으로 유명한 제이슨 데이비드 프랭크는 2022년 11월 19일 49세 나이로 텍사스 휴스턴에서 했습니다. 블루레인저인 데이비드 요스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작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그는 결국 쇼를 떠났고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파워레인저 사무라이에서 그린레인저로 출연한 헥터 데이비드 주니어는 2024년 7월 아이다호주 남파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60대 남성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년간의 보호 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요. 원조 레드레인저인 오스틴 세인트 존은 2022년 5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이른바 PPP 자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약 35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모자들과 가짜 사업체를 설립해서 자금을 신청하고 직원 수와 급여액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들은 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각됐죠. 결국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까지 본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텍사스주 외부로의 여행이 제한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니까요. 어질어질 파워레인저. 다음은 베컴의 아들 2명의 소식입니다. 브루클린과 로미오가 깊은 불화를 겪고 있다는데 형제 사이의 금이 간 이유는 다름 아닌 한 여성 때문입니다. 지금 로미오 베컴은 킴 턴불이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는데요. 이 킴이라는 여성이 몇 년 전 브루클린과도 사귄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지금 니콜라 펠치랑 결혼해서 가끔 개념 없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형 브루클린은 킴이 도대체 왜 내 동생 로미오와 사귀지? 혹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묘합니다. 베컴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 아들 브루클린과 며느리 니콜라는 없는데 킴이 와서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이건 로미오가 자기 인스타에 올리면서 가족이 전부다 라는 글을 적고 온 자기 형 브루클린과 형수인 니콜라만 태그를 안 했어요.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지난달 빅토리아 베컴의 패션쇼에도 불참을 했는데 그 이유는 킴이 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의 킴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상종 안 한다, 걔 이상하다, 뭔가 노리고 있다 라는 게 브루클린과 니콜라의 입장. 이런 와중에 킴은 베컴 부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데요. 베컴과 빅토리아는 킴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꼴딱 넘어갔다고 합니다. 브루클린의 관계자는 그는 동생을 보호하고 싶어 할 뿐 악감정은 전혀 없다. 동생이 어떤 목적을 갖고 가족 안에 파고든 그 여자만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게요. 브루클린과 니콜라는 미국 LA에 살고 로미오는 여전히 아빠 엄마와 같이 런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좀 밀립니다. 이번 주엔 로미오와 킴이 베컴 부부와 LA에서 축구 경기를 봤는데도 코앞에 사는 브루클린과 니콜라를 볼 수 없었죠. 이 문제의 주역 킴 턴불은 모델이자 DJ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인이며 최근 로미오와의 관계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전 카니의 현예와 비앙카가 말이죠. 그 단서는 카니의 새 앨범에 담긴 5번 트랙 비앙카에 담겨 있었습니다. One baby she ran away
but first she tried to get me committed. She's having a panic attack and she is not liking the way that I tweeted. I'm tracking my nap. I guess we the new Cassie and D. 네, 비앙카가 카니의 마이바흐를 타고 도망쳐서 마이바흐 앱으로 비앙카의 위치를 추적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카니는 비앙카의 가족들을 비난하며 그들이 나를 가두려 한다고 말했고 비앙카에게는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과연 마이바흐 타고 집 나간 비앙카가 돌아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비앙카라는 곡의 완성은 비앙카가 영영 돌아오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얼마 전 71세인 피어스 브로스넌의 이런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였죠. 피어스와 26살 소녀 이사벨라가 함께 찍힌 모습인데 이렇게 손녀의 모습이 공개되거나 함께 있는 모습을 저도 그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3년 아주 어릴 때를 빼곤요. 상당히 드문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이사벨라가 엄마 할머니와 똑 닮았다라는 평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난리까지 나는가? 여기엔 피어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피어스는 본드걸 출신인 카산드라 해리스와 1977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89년에 카산드라가 난소암을 앓게 되었고 단 3년 만인 43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카산드라에겐 전남편 해리스가 있었고 샬롯과 크리스토퍼라는 자녀들도 있었는데 카산드라가 피어스와 재혼하면서 피어스가 이 전남편과의 자녀 2명을 입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들이 정말 골칫거리였죠. 허구한 날 약물 문제로 재활시설에 들락거렸고 특히 크리스토퍼는 걸핏하면 경찰에 체포가 되는 문제하여서 2005년부터 피어스와 아예 연을 끊었습니다. 샬롯은 2013년 엄마 카산드라와 마찬가지로 난소암으로 41세에 사망합니다. 피어스는 카산드라와 아들 숀을, 현처인 킬리셰이 스미스와도 딜런과 페리스 두 아들을 가졌지만 입양한 딸 샬롯 사후에도 손녀인 이사벨라와 강한 유대를 이어왔다고 하죠. 2014년 스탠드업 투 캔서라는 이벤트에 등장한 피어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이 잔혹한 병에 의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보는 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슬픔은 결코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이스맨, 배우 발 킬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킬머의 딸인 메르세데스 킬머가 뉴욕타임즈에 부고 소식을 알렸고 이게 일보로 나가게 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다뤘는데요. 날짜는 4월 1일, 발 킬머는 65세의 나이로 LA 자택에서 폐렴으로 별세했습니다. 킬머의 투병 생활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구강암에서 전이된 인후암 진단을 받았고 2015년엔 극심한 출혈로 UCLA 의료센터로 급하게 이송된 적도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2차례의 기관 절개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성에 영구적인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에선 이렇게 The Navy needs Maverick. AI의 도움을 받아 목소리를 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관 절개술을 받으면 절개관 주변에서 분비물이나 음식, 타액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에 흔하게 걸리거나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 폐렴이 결국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킬머는 미국 연기 명문인 줄리어드 연극과 출신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비올라 데이비스 등과 동문이었고요. 많은 분들은 탑건을 떠올리시지만 올리버 스톤 감독의 도어즈는 제가 유년기 때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영화였습니다. 커트 러셀과 연기했던 툼스톤도 정말 좋았고요. 배트맨 포에버에서 주연을 맡았을 땐 저도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히트에서의 인상적인 모습도 기억에 남아있죠. 전 세인트라는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세인트의 사이먼이라는 캐릭터는요, 자신만의 기술로 기밀정보, 첨단 기술을 훔치는 쿨한 도둑이었는데요. 엄마 쪽이 스웨덴, 아빠 쪽에선 독일, 아일랜드 체로키족 혈통을 이어받아 무국적인 그의 외모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죠. 전초와는 이혼한 지 한참 지났고 자녀들과는 유독 관계가 좋았습니다. 툼스톤에서의 I'm your huckleberry. 이 대사를 제목으로 한 발 킬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가득했고요. 평소에도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존경해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던 가정적이고 성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한때 연인이었던 셰어는 킬머가 암에 걸리자 자기 집으로 전남친 킬머를 데려와 직접 돌봤고 투병 생활 내내 옆을 지켜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킬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때 암이 완치되었다며 딸 메르세데스가 뉴욕타임즈에 알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킬머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인해 죽었다며 반드시 기도로 치유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증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는데요. 올해 초부터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가족과 친구들이 킬머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엔 킬머가 이런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I'm ready. You're ready. It's been a while. Oh, you look great.
이건 수년 전에 찍어둔 것을 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킬머가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9년 딸 메르세데스와 함께였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시네마콘 단상에 올라온 톰 크루즈는 잠시 시간을 주세요 라며 오늘 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중한 친구 발 킬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했던 작업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인간적으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가 탑건에 출연하고 이어서 탑건 매버릭에도 다시 돌아와 준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그와의 아름다웠던 시간을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묵념해 주시겠습니까? 이후 톰은 고마워 발, 다음 여정에서도 잘 지내길 바랄게 라며 고인이 된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네요. 잠깐 탑건 매버릭에서의 그 장면을 보시죠. And if I don't send him, he'll never forgive me. Either way, I could lose him forever. 이 장면에 대해 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was pretty emotional. I've known Val for decades, and for him to come back and play that character, he's such a powerful actor that he instantly became that character again. I mean, that is, you just look, you're looking at Iceman. Did you cry when you guys shot that, or was it just me? I was crying. I got emotional. He's such a brilliant actor. I love his work. And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린 시절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벨기에 출신 배우이자 무술가인 장클로드 반담이 피해자였던 루마니아 여성 5명과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혐의는 루마니아 조직범죄 및 테러 수사국에 제출된 형사고소로 알려졌는데요. 이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10년 전 칸 영화제 기간 동안 발생했으며 이 여성들은 루마니아의 사업가이자 모델 에이전시 대표인 모렐 볼레아에 의해 반담에게 상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아드리안 쿠클리스는 피해 여성들이 당시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명백히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담도 이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루마니아 당국이 착취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이며 프랑스 대법원이 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추가 형사 절차 진행을 승인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반담 측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일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 반담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작 영화 더 프렌즈를 홍보하기 위해 배우 빌 머레이와 나오미 와츠가 앤디 코헨의 쇼 워치와 데펀스 라이브에 나왔는데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와츠는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쇼에서 팬들과의 Q&A 시간에 워싱턴 DC에 산다는 한 팬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So my question is, what has been the best on-screen kiss of your career? 그러니까 갑자기 Got lipstick on your face. Okay, did I go red? Yes. That was too easy. That was very too easy. So good. Of course, it's Billy Crudup, There you my husband. go. Wow. 와츠와 머레이는 2014년 영화 세인트 빈센트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강제 키스 사건 이후 빌 머레이는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특히 레딧에선 게시물에 적힌 글이 습니다. 댓글도 난리 났죠. 이렇게 되자 빌 머레이가 얼마 전 극장에서 한 팬이 자기 발을 밟자 극대노하는 영상도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If you attack me like that again, I'll step on your foot. Okay, don't do it. Don't do it again. Don't do it again. 어우, 팬에게 손가락을 딱 겨누죠. 이러면 영화 흥행에도 좋을 게 없는데 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최근 목감기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잘 담겼나 모르겠네요. 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거 알죠?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